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퍼럼 톡스 388회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전염병 때문에 좀 흉흉하죠? 네, 그런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요. 면역력 키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이 웃는 거라고 해요. 많이 웃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 좋은 북포럼 친구들이랑 같이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킨십도 하고 네. 스킨십은 지금은 하시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제 요즘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근데 중국 하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내부적으로는 거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중국의 부동산이라는 실물 경제 하나를 가지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부 인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 피드백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 그 직원들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저 부사장님이라든지 사장님들, 임원분들이 오셔서 청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지시면서 다들 굉장히 열공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김세별 선생님이십니다. 중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빌리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토크 중국어 강사 김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중국 부동산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큰 그림의 일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회화, 비즈니스 문화 특강 전문 강사고요. 비즈토크에서 현재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보이는 거 아시죠? 동방명주라고 상하이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관광으로도 많이 가시고 주재원으로도 많이 가시고 유학생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근데 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파트, 우리나라랑 같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아파트 형식이 있고요. 빌라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별장 형식이 있습니다. 별장 정말 좋아요. 아파트 형식이랑 빌라 형식은 대도시, 그러니까 상하이나 베이징 그런 도시에서 굉장히 많고요. 빌라나 별장은 중소도시, 정말 조그만한 도시들에 많습니다. 메리트라고 하면 대도시는 아파트가 많은 대신 주거가 용이하고요. 중소도시는 별장이나 빌라가 많지만 친환경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재테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중국 부동산은 투자했다고만 하면 200%, 150% 수익률이 난다고 들으시잖아요. 신문에 보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주택 구매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자격 조건이 물론 이거는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 수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중국 거주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셔야 돼요.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1년이 아니고요. 횟수로 1년이 아니고요. 실제 거주 경력이 1년 이상이셔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이걸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안 되죠. 여권이 필요하죠. 근데 가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내 여권이 대사관에 지금 비자에 들어갔으니 대체로 나온 증빙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안 됩니다. 항상 정규 여권.
정규 여건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하냐인데 한국이랑 똑같아요.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신중하게 집주인이랑 결정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의 특이한 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중국어 이름하고 여권에 써 있는 영문 이름을 두 가지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중국어 이름이라 하면은 난 중국어 이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글 대비한 한자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이름, 샛별 없어요. 요런 이름이 곤란한 거예요. 요런 이름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쓰시면 돼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도 이 이름을 쓰고 취직을 해도 이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여권에 써 있는 영문 이름이랑 중국어 이름 둘 다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법적 효력이 제한이 됩니다. 꼭 두 개 다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직증명서 같은 수입이 고정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봐도 중국에선 신용도가 없잖아요. 우리 뭘 믿고 주택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같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공증을 꼭 떼서 준비를 해주시고 거류증, 거주증, 거류증은 체류할 수 있는 허가서, 거주증은 주택을 사고 임대할 수 있는 허가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신청서 들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이 되시면 사실 신청서 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제 그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사용권이 나와요. 소유권, 사용권 다른 건 조금 이따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중국이니까요. 그럼 뭐로 해야 되냐면 위안화 아니면 달러로 해야 되는데 위안화, 달러 어떻게 되냐? 비행기로 들고 오시다면 걸리면 잡혀가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외화 송금으로 하셔야 돼요. 외화 송금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중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계좌 있으시면 중국 계좌로 만드셔서 한국에서 송금을 하시면 수수료가 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위안화로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위안화로 받는 거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달러가 더 편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저희 자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거죠. 세금.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중요시 하나요? 중국 사람들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잘 몰라요. 왜냐면 본인들이 물건을 사는데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는지 소비세를 얼마나 내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언론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중국의 전국 곳곳에 다 이렇게 보편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세금이 중요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 내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중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주택 살려면 잘 보셔야겠죠. 구매하실 때 계약세는 3%에서 5% 정도고요. 그리고 중개비가 들죠. 왜냐면 분양을 받으려면 컨설턴트 회사를 통해서 하니까. 그건 한 1%에서 3% 사이예요. 뭐 큰 회사일수록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구입하신 재산, 그러니까 그 구입하신 주택이 산지 5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개료 플러스 자본 수익세라고 부르는 세금이 또 붙습니다. 5%.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데 왜 이러냐? 중국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제일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죠. 내가 묵돈을 만들어서 전세로 내면 2년 동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나갈 때 받잖아요.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외국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월세 아니면 구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월세보다 구매가 확실히 뭔가 내가 구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년, 20년 살 거면 월세로 다단히 돈을 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으면서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하겠다, 중국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구매가 진짜로 구매인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임대예요. 월세도 임대고 구매도 임대예요. 요게 정말 특이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특이해요. 뭐냐면 중국은 토지 소유권하고 토지 사용권이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선 토지 사면은 내가 소유권도 갖고 사용권도 갖지만, 죄송합니다. 중국은 토지 사용권하고 소유권이 나눠져서 소유권은 국가나 농민 단체가 갖고, 그러니까 국가가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근데 사용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되냐? 출량이나 획발,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임대죠. 임대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출량이나 획발은 그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임대만 보시라고 하면 되는데, 임대에 관하고 양도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용권을 사서 양도만 가능하지 내가 이 토지를 팔 수는 없어요. 내가 샀다고 해도. 그래서 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 요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택을 사셨어요. 근데 내가 거기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은 70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40살이라 43세예요. 근데 120살까지 사신다면 이미 지나갔죠. 오버됐죠. 만약에 여기 한 곳에서 사신다면. 그런 개념이에요. 딱 70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업은 뭐 더 짧고 다른 부지는 더 짧습니다. 주거는 그래도 긴 편이에요. 70년.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중국 사람들 그럼 어떻게 불안해서 다 월세로 살지 왜 이거를 사냐.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70년 후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 땅을 몰수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70년 사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안심하고 하냐?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기간이 한평생이잖아요. 사실 말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20, 30대가 사기는 힘드니까 40, 50대가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70년이라 생각하면 이미 안 좋게 말하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오래 산다고 해도 이 주택이 리모델링 되고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사를 계속 간단 말이에요. 20, 30년 주기로. 그래서 계속 사용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주택에 가면 또 70년, 새로운 주택에 가면 또 70년. 그래서 중국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70년짜리로 사서 이렇게 구매를 한건 합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이게 안 맞다. 나는 중국에 10년 이상 살 계획이 없다. 나는 5년 정도, 아무리 길어도 막 7, 8년만 살 거다. 그러면 월세로 사는 편이 낫죠. 그럼 월세는 어떻게 사나? 그 매입보다 구매보다는 훨씬 쉬워요. 계약서 정말 중요하죠. 여권 필요하고요. 아까처럼 정규 여권 필요하고요. 보증금은 한 달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월세를, 우리나라도 보증금 제도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달 월세를 보증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계약서인데 중문 이름하고 영문 이름 쓰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월세에서 진짜 중요한 거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가구가 구비되어 있어요. 풀옵션. 근데 웃긴 게 들어올 때는 헝거였는데 나갈 때는 갑자기 새 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혹은 TV가 없었는데 TV가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실제로 쇼파가 없었는데 쇼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제가 겪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엔 제가 정말 주의하는데, 이건 저의 경험상 계약서에다가 처음에 옵션을 싹 한번 보세요. 둘러보셔야 돼요. 수도가 잘 나오는지, 전기가 잘 되는지, 전구는 잘 되는지, 그거를 냉장고는 한 개, 몇 개, TV는 몇 개, 침대는 몇 개, 전구는 몇 개, 심지어 그것까지 쓰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다 계약서에 써주시고, 이 새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한 퍼센트, 만약에 100% 새 거다. 그럼 100% 새 거라고 써주시고, 요건 좀 흠집이 있었다. 그러면은 70% 새 거.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가장 확실해요. 만약에 계약서에 안 쓰셨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갈 때 보증금 안 돌려준다. 너네가 벽지 망가뜨리고 물 안 나오게 하고 이런 트집을 잡으면 계약서에 안 쓰였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요거 정말 중요해요. 요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보증금 받고 나가시려면 계약서 세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중국은요. 우리나라는 도시가스비도 그렇고 수도세도 그렇고요. 다 후불이죠. 일단 내가 쓰고 후불 형식으로 돼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다 선불이에요. 심지어 요금제도 그래요. 요즘 많이 바뀌어서 후불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선불제였어요. 그래서 공과금을 선불로 내야 돼요.
근데 월세로 들어가실 때 이게 신규 주택이면 좋은데 새 집이고 좋은데 만약에 기존에 누가 살았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충전을 해놨겠죠? 그러면 그 충전한 금액을 집주인이 그걸 또 계산을 해요. 자기가 그만큼 내라고. 너가 그만큼 사라고. 근데 그 계량기를 시세에 맞춰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집주인이 그걸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원래 조금인데 많게 고를 수 있어요. 뭐 집주인이 그런 집주인도 있다 이거죠. 일부 아주 극소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다 끝나고 계약이 다 들어가고 사인도 다 하시고 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져요. 이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가? 그렇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이 집주인이 과연 집주인이 맞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주식등기라고요. 물론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차원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집주인이랑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집주인이랑 같이 중국은 파출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경찰서죠. 경찰서에 가서 집주인이 뭘 들고 오냐? 그 우리나라로 보면 등기등본이라고 등기 권리증. 네, 한국어. 네. 등기 권리증을 들고 오죠. 그거에 상응하는 서류를 집주인이 갖고 올 거예요. 그럼 거기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택등기까지 완료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택등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등기하라고 하는데 뭐 빠르게 출국하실 거면은 살짝 알려드린 거지만 뭐 안 하셔도 돼요. 뭐 2, 3일 내에 출국하시고 할 거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경험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저희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앞으로 이제 주재원 분들이나 유학생 분들이 혹시 가게 되시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월세를 하시고 혹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극히 작은 부분을 소개해 드린 거긴 해요. 중국은 워낙에 경제가 무궁무진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실 때는 문화를 배우시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워야 좀 가서서 현지 생활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문화 특강이라든지 문화 수업이라든지 외국어 수업에 있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비즈토크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으셨어요? 혹시 중국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Q&A 몇 개만 받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조용하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같은 데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그런 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모르시면은 가끔, 그러니까 많다고는 하진 않을게요. 가끔 중개인이랑 그 집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통속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가 아주 극히 일부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아시는 편이 좋죠. 네, 가실 거면. 네. 보통 등기소 가서 그걸 확인하는데 왜 경찰서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가 사실상 동사무소의 그 하나의 그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사용권이 7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용권이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 프리미엄 좀 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연장이 되냐는 건 아니요. 그 가격이 네. 1,000원 주고 70년치 샀는데 그 한 10년 산 다음에 60년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60년치는 1,000원이 아니고는 이러면 그거는 800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800원에 프리미엄 올라가지고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재밌는 개념인데 중국이 정말 특이한데 그러니까 70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팔 수 있냐 없냐를 아니 70년 되기 전에 네네. 팔 수 있어요.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양도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비싼 금액에 비싼 금액에 팔 수 당연히 그건 시세에 맞춰서 팔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70년 쭉 살았어요. 원칙상 쭉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쭉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 혹은 회사가 하나가 건물이 지어지면 오래 사용하잖아요. 50년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 그러니까 그 토지 사용권을 아주 소정의 금액으로 정부에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네.
그러면 그건 집을 새로 구입한 사람, 사용권을 구매한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은 70년을 네, 또 받는 거예요. 거죠? 또 받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시세로 그러니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70년의 권한을 파는 거예요. 네. 집 사시려고요, 고피님은? 그러니까 사용권 자체가 그게 우리나라 소유권처럼 시세처럼 막 시세에 따라 막 등락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가 있는 게 중국 부동산을 사시면 컨트리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정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세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0년짜리를 샀는데 이게 40년이 안 돼서 폭락을 해요. 그러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이익을 보시는 거고. 한국이랑 똑같죠. 주택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사람이 주택을 2개 이상 살 외국인은 안 돼요. 외국인은 원칙상으로는 한 주택, 주택 하나.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호적 제도가 있어요. 어느 도시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한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중국 워낙에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지방정부가 따로 있고 도시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북경 같은 경우에는 하도 외지인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갖고 집이 남는 게 없어요. 너무 비싸요. 버블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실제 북경 현지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 있었던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그런 식의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아까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이게 개발을 할 때 네. 토지에 대한 그 토지분하고 네. 지상권에 대한 그 개발권이 따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따로 갈 수 있는데 중국도 똑같이 따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권은 그렇게 따로 할 수 있죠. 사용권을 마찬가지예요? 사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얻으려면 내가 거기에 뭘 하겠다를 밝혀야 되잖아요. 일단 국가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다는 네. 말씀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건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